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많은 어르신들이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욕심이 많은 건가?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로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것, 그건 이 시대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남은 삶을 더 현명하게,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노년의 현실 7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있는데 대화가 없다. 박순자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슬아의 아들 둘, 딸 하나. 세 자녀를 뒀고 손자, 손녀도 5이나 됩니다. 주변에서는 복도 많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집안이 북적이고 사진만 보면 영락없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아들은 오늘도 카톡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습니다. 딸은 지난달 한 번 왔다가 2시간도 안 돼서 갔습니다.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한다면서요. 막내 아들은 지방에 발령이 나서 목소리 듣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쁩니다. 딸은 육아가 버겁습니다. 막내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고 다들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의 하루는 어제도 오늘도 혼자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노년이 마주한 첫 번째 외로움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자식이 있는데도 대화가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예전엔 달랐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살던 시절엔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고 잠들기 전에 한마디씩 나눴습니다. 그런데 핵가족이 되고 각자의 삶이 너무 빨라지면서 대화라는 게 일부러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러 내는 시간을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대상이 안타깝게도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식을 믿고 사랑할수록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짧게 카톡 하나를 보내는 것. 오늘 날씨 좋더라. 밥은 먹었니? 이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작은 불씨가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있다. 이번엔 최인수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인수 씨는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삽니다. 아파트 한 채에 아들 내외, 손자 둘, 그리고 최인수 씨까지 5 식구가 같이 사는 거죠. 누군가는 그러면 외롭지 않겠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최인수 씨의 하루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 아들은 일찍 출근합니다. 며느리는 손자들 챙기느라 바쁩니다. 손자들은 학교에 갑니다. 최인수 씨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낮 시간, 집에는 최인수 씨 혼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지만 사실 눈만 화면에 있고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녁, 가족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봅니다. 며느리는 저녁 준비합니다. 손자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게임을 합니다. 밥상에 다 같이 앉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손자는 유튜브 보면서 밥을 먹고 아들은 뉴스를 확인하고 며느리는 내일 준비물이 뭔지 아이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최인수 씨는 그 밥상에서 혼자입니다. 이게 현대가족의 두 번째 외로움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화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무도 고의로 소외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화면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고 편한 화면의 바깥에서 어르신들은 투명인간처럼 앉아 계십니다. 이 외로움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니 외롭다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같이 사는데 무슨 외로움이냐는 말을 들을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겠다는 폭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식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는 무력감.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부모 마음이 어떤가요? 그냥 볼 수가 없죠. 뭔가 해주고 싶고 한마디라도 거들고 싶고 내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오늘도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아들한테 한마디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 저희 일에 신경 꺼주세요라고 합니다. 손자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더니 할아버지는 요즘 세상을 몰라요라고 합니다. 딸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되잖아요라고 합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가슴에 박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는 나쁜 뜻이 없었는데,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주고 나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세 번째 외로움입니다. 자식의 삶에서 점점 배제되어 가는 느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 무력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부모라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의 공허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이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내 결정이 중요했고 내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아무도 일부러 밀어낸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려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느끼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의 삶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이 진짜 어른이 됐다는 증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아프다는 말을 못한다. 이번 이야기가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칠순이 넘은 어머니신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드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말했다가 자식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얘들이 지금도 살기 바쁜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참는 게 낫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오신 분이 이제 나이 들어 아파도 자식 걱정에 그 아픔을 혼자 감추고 계신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외로움입니다. 아파도 말 못하는 외로움,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못하는 외로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강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픔은 더 커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자식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상처입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건데, 그건 자식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조금 아플 때 작은 것부터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무릎이 좀 쑤시네라는 가벼운 한마디. 그게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주는 실이 됩니다. 5번째, 명절이 오히려 더 외롭다. 명절이 다가올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긴장이 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이 제일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며느리는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아들은 처가도 가야 한다며 시간이 빠듯합니다. 손자들은 스마트폰을 달라고 보채고 딸은 시댁 눈치를 봅니다. 모처럼 모인 자리인데 정작 깊은 대화 한번 못하고 다들 흩어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가고 난 뒤에 그 고요함. 명절 전보다 더 깊은 정적이 집안을 채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이게 5번째 외로움입니다. 함께여야 할 날에 오히려 더 외로운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격차라고 합니다. 기대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실망과 외로움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명절에 대한 기대의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명절 전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하는 것. 명절 당일 자식들이 오기 전에 혼자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해먹는 것. 자식들이 가고 난 뒤 밖에 나가 산책을 한 바퀴 하는 것. 이것들이 사소하게 보여도 명절의 고요함을 외로움이 아닌 나만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연습이 됩니다. 6번째, 자식한테도 말 못하는 외로움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 외로움들은 자식에게 말하면 적어도 이해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외로움은 다릅니다.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50년을 같이 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어르신은 매일 아침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먹던 밥상, 같이 봤던 텔레비전, 같이 걷던 동네 길. 그 모든 것에 그 사람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움을 자식한테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자식들도 바쁜데 내가 이런 얘기 꺼내면 부담 주는 거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면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아버지 얘기 꺼내면 자식들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 마음들이 쌓여서 혼자 가슴에 묻어두게 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자식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해봤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식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혹은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종이에 적는 것.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쌓이지만
종이에 옮겨진 감정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공감이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합니다. 7번째,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지막 7번째 외로움은 어쩌면 가장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이 말이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식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나름대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7번째 외로움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크고 독립해서 잘 살수록 이 감각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역할이 끝난 것 같다는 느낌. 많은 노인 전문가들이 이 감각을 목적 상실이라고 부르며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삶.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 예를 들어볼게요.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있나요? 그림 그리기, 노래 배우기, 글쓰기, 텃밭 가꾸기, 여행.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 작은 하고 싶은 것 하나가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쌓이면 삶이 다시 앞을 향하게 됩니다. 마무리. 외로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노년의 현실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없는 외로움. 같은 공간에서 투명 인간이 되는 외로움. 자식의 삶에 개입할 수 없는 무력감. 아파도 말 못하는 외로움. 명절에 더 외로운 역설. 자식에게도 꺼낼 수 없는 깊은 감정.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이 7가지는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자식이 못나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 키워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었고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우리는 그 변화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외로움을 혼자 짊어지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가장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 하나 시작해보기. 오늘 느낀 감정 일기장에 한 줄 적기.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 하늘 한번 바라보기.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있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